실제로 보냈던 최초의 동물이 초파리였어요. 갔다가 낙하산 타고 내려왔거든요. 벨카와 스트렐카, 지구를 17바퀴나 돌고 네,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최고는 또 따로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우주덕후 여러분들,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으셨어요? 아, 네. 들으셨죠? 스페이스 도그라고. 이게 그 우주에 가는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 노래가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우주에 간 동물, 우주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바로 뭐 어디 겨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아요. 북에서 왔습니다.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북극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는 이유경입니다. 국지에서 우주랑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게 있을까요? 있죠. 이제 앞으로 달에 착륙하는 탐사선도 지금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탐사선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선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자, 달과 가장 가까운 지구상의 지역 어딜까요? 역시 추운 곳이니까 극지죠.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경우도 탐사선을 만들면 북극에서 우리 이제 다산 기지가 있는 그 근처에서 다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박사님은 스페이스 도그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나간 라이카 이야기죠. 어쩌면은 좀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구를 떠난 지 약 7시간 만에 아예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슬픈 운명. 아깝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구를 벗어난 동물이 라이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먼저 나간 동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 그 전에 갔으면은 저는 살짝 잘못 딸려간 뭐 모기라거나 비슷해요. 비슷하고 실제로 보냈던 최초의 동물이 초파리였어요. 1947년에 초파리가 공식적으로 카르만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주와 지구 대기권 사이에 경계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살짝 벗어났다 온. 근데 왜 하필이면 초파리를 보냈을까요? 일단 초파리가 그 당시에도 실험용으로 많이 키웠으니까 구하기 쉬웠고 그리고 또 작으니까 캡슐 안에 넣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경계선에 네. 200초 동안 갔다가 낙하산 타고 내려왔거든요. 다시 이제 캡슐 열어보니까 초파리가 잘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돌연변이도 생기지 않았고. 우주로 갔던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영장류였던 침팬지 알버트도 있고 강아지 라이카도 있고 또 고양이도 네. 우주로 가고 그랬을 텐데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우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먹고 자고 또 용변도 보고 이런 훈련을 잘 받고 또 이제 중력을 견뎌야 되잖아요. 중력 가속도를 적응하기 위해서 원심력 훈련도 받고 이런 훈련 과정에 연구원들의 말을 잘 따르고 훈련도 잘 적응하면 이제 우주 동물로 선발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락사의 길을 간 것 같아요. 동물들이 우주에 많이 갔지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알버트 같은 경우는 지구로 돌아오면서 낙하산에서 추락을 해서 이제 잘 무사히 도착을 못했고 또 고양이 펠리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 갔다 오면 이제 우주 뭐 이상이 없는지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 또 안락사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인간이 우주로 갈 수 있게 된 게 정말 이 동물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우주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잘 다녀온 맞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많이 있죠. 있어요. 네, 이제 1960년에 이제 우주로 간 강아지 벨카와 스트렐카 24시간 동안 지구를 17바퀴나 돌고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동물들 말고 또 굉장히 작은 동물들도 우주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초파리도 갔으니까. 그 어떤 벌레를 우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레요? 네. 뭐 벌레는 많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 보내버려, 막 우주로.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생명력이 뭐 아주 끈질기다면서요. 우주에서도 그렇죠. 살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빙고. 12일 동안 거기서 살다가 왔거든요. 거의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중력 상태에 있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교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알을 낳아서 네. 거기서 새끼가 33마리나 또 나온 거예요. 거미도 2011년에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ISS에 보내졌는데 거기에 미세중력 상태에서도 거미줄을 쳤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와. 근데 최고는 또 따로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거미 같은 경우도 다 우리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쵸, 아예 그쵸. 그냥 우주 국제정거장의 바깥에 진짜 극한 환경에 내보냈었던 우주? 예, 우주 그 상태로 내보냈던 근데 살아남은 곰벌레라고도 불리는 완보동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베레시트라는 달 탐사선이 달로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완보동물을 싣고 갔어요. 사실 이 달 탐사선이 불시착을 한 거예요. 다시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과학자들은 얘네들은 생존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보통 상태로는 사실 생존을 잘 못하고 이렇게 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분이 다 빠져나간 이 건조한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 건조한 물을 상태, 넣어줘야 그렇죠? 돼요? 물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아르테미스가 이걸 한번 해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갔는데 안 하고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곰벌레처럼 생명력이 강한 생명체들이 지구에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생명체를 이제 극한 생명체라고 하는데요. 물을 막 팔팔 끓이면 다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심해저에 가면 막 화산 폭발하는 지대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에 뭔가 이렇게 생명의 흔적 같은 게 있어서 가져와 보니 생물체가 정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염산이나 황산, 완전히 강산이잖아요. 그쵸. 막 녹여버리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대단한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말 극한 환경에서 생물들이 살 수 있으면은 우주에도 생명체가 네 마리. 예를 들어서 화성하면 뭐가 생각나요? 화성 이렇게 빨갛게 생기고 네, 맞아요. 모래바람 날리고 네. 막 그런 사막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화성 전체가 꽁꽁 얼어 있는 영구동 토층이에요. 아, 네, 이렇게 파면 바로 이제 좀 딱딱하게 얼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은 지구의 남극이나 북극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산소가 없는 현기성 상태에도 미생물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좀 산소는 부족하지만 그 꽁꽁 얼어 있는 화성 땅 속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달에 이제 초창기 1970년대 많은 탐사선들이 갔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일부 탐사선을 좀 회수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달의 그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이 박테리아는 생존을 했었던 거죠. 옛날 탐사선도 흩어져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잘 가져와서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키워보면 거기에서 박테리아가 자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쑥쑥. 쑥쑥. 예.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 말고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도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이 있나요? 네, 있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린란드에 갔을 텐데요. 보니까 곤충이 있는 거예요. 거미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고. 오, 진짜요? 겨울이면 영하 3, 40도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난다고 동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에 6개월 이상은 눈에 덮여 있는데 이 눈이 또 이렇게 차단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땅 속은 좀 따뜻한 편이라고 약간 하더라고요. 단열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이렇게 이불 덮은, 담요 덮은 듯한 느낌. 여름에 나와서 막 잎을 갉아먹고 이렇게 사는데 심지어 어떤 곤충은 매미의 2배, 14년을 땅속에 들어갔다 여름에 나와서 먹고 조금 자라고. 저는 더 놀라웠던 게 14년 동안 관찰한 과학자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놀랍다. 그 인내, 그 끈기.
오늘은 이제 우주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지구 생명체에 대해서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우주에 만약에 나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명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꽃을 보고 싶습니다. 아, 어린 왕자 같아요. 어떤 네. 꽃이요? 어떤 꽃이든지 네, 우주에 살고 있는 꽃을 만나고 안녕하고 인사하고 아,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어느 곳이든 식물은 다 잘 자라요. 우주의 어딘가도 이런 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주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즐겁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고무주적이고 컬처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주 덕후 여러분들, 안녕! 안녕.